여기 시드니 공항. 호주 입국 심사관의 안녕하세요. 한국어 인사 한마디에 돌처럼 굳어버린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오열의 시드니 공항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급기야 한국 여권 수배령까지 내려지게 된 사연과 그 뒤에 숨겨진 입국 심사관의 소름 돋는 정체.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시드니 공항은 저한테는 그냥 단순한 장소 그 이상이에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루 종일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고 여행 가방 굴러가는 소리가 딸깍, 딸깍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리듬 같아요. 바로 이 공항, 여기가 제 인생의 배경음악인 셈이죠. 제 이름은 엘리 데이비스라고 해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출입국 심사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호주에 도착하셨을 때 적어도 시드니로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보통 유니폼을 입고 책상 뒤에 앉아서 여권을 확인하고 질문을 드려요. 좀 딱딱하고 공식적으로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단순히 여권에 도장만 찍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 복잡한 공항에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시드니에서 자랐어요. 쭉 시드니 토박이인 셈이죠. 그리고 시드니는 그냥 흔한 도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곳 같아요. 마치 매일매일 거대한 아주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것 같은 곳이에요. 눈이 부시도록 파란 바다, 늘 쨍쨍하게 빛나는 햇살, 그리고 정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곳. 그게 바로 시드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던 스트라스필드 동네는 그 자체로 작은 시드니 같았어요. 저희 동네 길을 걷다 보면 이름도 모르는 향신료 냄새가 나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외국어가 들리고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한국 식당요? 정말 많았어요. 지나갈 때마다 입에 침이 저절로 고이는 맛있는 불고기 냄새가 지글지글 풍겼죠. 김치랑 면이랑 제가 나중에 정말 좋아하게 된 것들로 가득 찬 한국 식료품점도 많았고요. 밤늦도록 K-팝 비트가 쿵쾅쿵쾅 울리는 한국 노래방도 있었어요. 그게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 모든 놀라운 활기 속에서 작은 섬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저희 집 길가에는 자카란다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보라색 꽃잎을 마치 색종이 조각처럼 인도 위에 흩뿌리곤 했어요. 집 안은 항상 책과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저희 아빠는 변호사셨는데 목소리도 크셨지만 웃음소리는 더 크셨죠. 저희 엄마는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인내심이 많으셨고 항상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두 분 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냥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요. 저희 집 거실은 뻔한 장식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이 있었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빠는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책을 가져오셨고 엄마는 항상 서점에 가 계셨어요. 한국의 근대사, 유럽의 역사책, 정말 모든 나라의 놀라운 소설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방에서 몇 시간이고 책 속에 푹 빠져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온 세상을 여행하곤 했어요. 그리고 주말은 항상 모험 시간이었어요. 그냥 해변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본다이 비치는 거의 저희 집 뒷마당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축제나 시장 같은 곳에도 자주 갔어요. 시드니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요. 제가 시드니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한국 축제에 갔던 것도 기억나요. 뜨거운 철판 위에서 한국식 팬케이크, 전이 구워지는 냄새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복, 한국 전통 의상의 색깔들은요? 정말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K-팝 음악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한국 부채를 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활기 넘치고 생생했어요. 마치 그 하루 동안은 한국의 시드니였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 그 모든 시드니, 그 책들, 그 축제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네요.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결국 그런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것이 여기 출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아니면 때로는 누가 입국할 수 있고 누가 입국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해드릴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것만 알아주세요. 시드니와 바로 이 공항, 바로 이곳에서 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모든 게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이 확 멀어진 것처럼. 그래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노스 시드니 여자 고등학교는 그냥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엄청 크고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시드니 곳곳에서 온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자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제 동네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게 된 것 같았어요. 그 학교 문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작은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수혜를 만났어요. 수혜는 10학년 중간에 학기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서울,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였죠. 처음 수혜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요. 하지만 정말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스타일이 저희랑 좀 달랐거든요. 아시죠?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랄까. 아시아 잡지에서나 보던 스타일인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머리카락은 검고 찰랑거리고 눈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밝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어요. 언어가 제일 큰 문제였죠. 수혜가 영어를 꽤 잘했지만 가끔 저희가 쓰는 은어나 너무 빨리 말하는 말투 같은 것들은 수혜가 따라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저도 그때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축제나 가게에서 조금씩 본 게 전부였죠. 왠지 말실수를 할까봐, 혹시 무례하게 행동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 수혜는 정말 놀라운 친구였어요. 수줍음이 많긴 했지만 친해지고 나니 정말 웃긴 친구였어요. 한번 웃기 시작하면 그 웃음소리가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세상을 저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왠지 제 친구들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수혜는 저에게 서울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밤늦게까지 PC방이라는 곳에서 노는 이야기, 우주선처럼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진 채 밤새도록 문을 여는 게임 카페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엄청나게 많고 매콤한 면 요리나 길거리 간식 냄새가 정말 끝내준다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도 많이 해줬는데 세상에서 오이 김치를 제일 잘 담그는 할머니, 호주 남자애들이 럭비에 열광하는 것처럼 축구에 푹 빠져있는 남동생 이야기도 해줬어요. 수혜는 마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세상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K-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세상의 수혜는 온통 음악에 둘러싸여 사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에는 음악 파일이 가득했고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노래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룹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데 그 비트랑 에너지가 사람을 그냥 확 사로잡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평소에 듣던 음악들이 왠지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수혜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 세계를 경험하게 됐죠. 밝고 화려한 색깔과 정신없이 몰아치는 리듬의 향연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세계였어요. 지금 한국 팝이 세계를 휩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세계였어요. 방과 후에 저희 집이나 수혜가 홈스테이하는 집에 가서 드라마를 그냥 쭉 몰아보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한국 드라마만 봤어요. 로맨스, 역사, 코미디 장르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스토리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웃다가 울다가 정말 정신없이 봤어요. 그리고 배경도 얼마나 예쁜지. 눈 덮인 아름다운 한국 마을. 봄이 되면 온통 벚꽃으로 뒤덮이는 풍경.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시 야경까지 마치 소파에 앉아서 서울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수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그냥 지도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진짜 삶, 진짜 감정이 있는 곳이었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힘들 때 얼마나 강하고 끈기 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죠. 그리고 수혜는 한국 문화를 저에게 정말 잘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때도 많았어요. 밥도 태우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가끔은 정말 맛있을 때도 있었어요.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한국 슈퍼마켓에 같이 가서 수혜는 이것저것 재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줬어요. 이게 뭔지,
어디에 쓰는 건지 슈퍼마켓 통로를 걸어 다니면서 요리 수업을 받는 기분이었죠. 주말에는 시드니 속의 작은 한국을 함께 탐험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시내에 있는 한국 식당들, 좁은 골목길에 숨어 있는 노래방, 한국 문구류나 화장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을 찾아다녔죠. 수혜는 시드니 속의 한국을 보여주는 저만의 개인 가이드 같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수혜를 만난 이 특별한 우정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죠. 마치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제 자신을 찾아낸 기분이었어요. 수혜는 그냥 교환학생 친구가 아니라 저에게는 서울에서 온 자매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수혜는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제가 침대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세상을 향해서요. 대학교 진학 후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이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시드니 대학교는 정말 거대한 캠퍼스였는데 오래된 사암 건물들과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학교에 적응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든 걸 다 스스로 알아내야 했죠.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아시죠? 저는 전공으로 국제관계학을 선택했어요. 그게 제일 말이 되는 선택 같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제가 시드니에서 쭉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것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한국인 친구한테서 배운 것들까지 다 합쳐보니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흥미로워서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아니면 협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죠. 샤르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교수님이 되시기 전에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항상 국경은 지도 위에 단순한 선이 아니고 문화가 만나는 장소이며 연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의 장소라고 하셨죠. 그때 전 갈등이라는 단어가 정말 뇌리에 박혔어요. 왠지 현실적으로 와 닿았어요. 국경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저를 매료시키기 시작했어요. 지도 위의 선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종의 문, 관문 같은 것으로서요. 희망과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도착하는 장소, 그리고 누군가는 그 문, 관문에서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왠지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제가 지금까지 쭉 자라면서 흡수했던 다양한 문화, 언어, 이야기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학년 때 캠퍼스에서 채용 박람회가 열렸어요. 보통 때는 그냥 슬쩍 지나치면서 무료 볼펜이나 브로셔 몇 개 챙기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혼란스러움만 느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발길이 딱 멈춘 부스가 하나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정말 소박했어요. 큰 회사 부스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호주 국경 수비대라고 쓰인 단순한 배너 하나만 걸려 있었죠. 테이블 뒤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이 서 계셨는데 인자하게 웃고 계셨어요. 푸근한 인상에 눈가의 주름을 보니까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았어요. 아시죠? 명찰에는 마이클 첸, 은퇴한 출입국 심사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퇴하셨다고? 저는 보통 은퇴라고 쓰여 있는 부스는 그냥 지나쳤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분의 눈빛이 그냥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딱 잠깐이었죠. 그러자 그분이 그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국경에서 일하는 삶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게 다였어요. 그 단순한 질문 하나. 그런데 왠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분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시드니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무려 30년 동안이나 일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30년이라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다니 상상도 안 됐어요. 그분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다 재회하는 가족들, 꿈을 쫓아 호주에 오는 학생들, 호주를 탐험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여행객들, 출입국 심사관은 단순히 여권을 확인하는 직업이 아니라 첫인상을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관문 바로 앞에서 호주의 얼굴이 되는 거라고요. 그분은 출입국 심사관을 유니폼을 입은 외교관이라고 부르셨어요. 외교관, 유니폼을 입은, 왠지 멋있게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정말 저를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죠. 엘리 씨,
엘리 씨처럼 시드니에서 자라 여러 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이해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국제관계학이고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정말 잘 해낼 거예요. 제가 잘 해낼 거라고요? 출입국 심사관을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활짝 피어났어요. 마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요. 어쩌면 그분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시드니의 정신없는 문화 혼합 속에서 자라온 지난 세월들, 한국 친구에게서 느꼈던 외국에 대한 동경, 대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 그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기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채용 박람회를 나서면서 바로 이거다 하는 느낌이 왔어요. 출입국 심사관 시드니, 관문의 수호자, 왠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제 모습 같았죠. 제 삶에 그 모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저를 이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대학교 담장 너머, 저 바깥 공항에서, 국경에서 세상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됐어요. 진짜 출입국 심사관이 되어서 처음으로 시드니 공항에 출근했을 때는 정말 정신이 번쩍 나고 긴장됐어요. 갑자기 그동안 받았던 모든 훈련들, 법률 서적들, 강의들이 이제 진짜 실전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죠. 공항 자체는 마치 거대한 살아있는 생물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여행 가방들이 쿵쿵 부딪히고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유니폼은 뻣뻣하게 느껴졌어요. 공식적인 느낌이 물씬 났고요. 확실히 이제 더 이상 대학교 다닐 때처럼 편안한 옷차림은 아니었던 거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 수속 카운터를 지나서 출입국 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구나.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의 여정이 제 책상을 거쳐 가게 될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솔직히 정말 엄청나게 긴장됐어요. 제가 배정받은 책상은 제1터미널, 국제선 도착장에 있었어요. 드디어 메이저 리그에 입성한 거죠. 책상들이 줄지어 쭉 늘어서 있고 그 뒤에 심사관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게임 속의 작은 검문소들 같았어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겉으로는 최대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 몇 일은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계속해서 여권, 도장 찍고 질문하고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고 비자 확인하고 방문 목적 묻고 모든 게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기하게도 훈련받았던 것들이 몸에 밴 것처럼 거의 자동으로 움직여졌어요. 사진 확인하고 날짜 확인하고 시스템에 빨간 깃발이 뜨는 건 없는지 확인하고 처음에는 기계적이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돼서 제대로 생각할 틈도 없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권 사진이랑 대조하려고 휙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며칠 동안 여행하느라 지쳐 보이는 눈, 처음 방문하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미소, 드디어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젖은 부모님과 곰 인형을 끌어안은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제 눈앞에 있는 건 그냥 여권 뭉치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제 책상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때 제 시드니 토박이 기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제 한국인 친구에게 배운 기술도요. 아시잖아요. 시드니 같은 도시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수혜에게서도 배운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단순히 규칙만 적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한국인 승객분들이 오시면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그 간단한 인사 한마디에 눈에 띄게 긴장을 푸시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어깨가 아주 살짝 내려가는 게 보였죠. 마치 단 두 단어로 작은 다리를 놓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로 여행에 대해 여쭤보거나 비행은 어떠셨는지, 심지어 서울 날씨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고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모든 절차가 훨씬 더 차갑지 않고 딱딱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줬죠. 더 인간적으로요. 저는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객분들이 여권을 건네주실 때 살짝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 한국인 특유의 조용하고 공손한 말투,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가끔 망설이시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그건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신중하고
예의 바르시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제가 문화레이더라고 부르기 시작한 감각이 확실히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쌓아왔던 경험들이 실제로 쓸모가 있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간부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새로운 위협, 경계 강화, 문서 위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자꾸 한국 여권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거예요. 위조라는 단어와 중국 국적이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일이 단순히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만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일이 된 거죠. 시스템을 속이려는 사람들, 가짜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여권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고 신뢰받는 여권이라서 진짜 신분을 숨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도구인 거죠. 특히 중국에서 호주나 뉴질랜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많이 위조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친근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틀렸다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더 무겁게, 더 심각하게 느껴졌죠. 제 책상 위에 놓이는 모든 한국 여권이 더 이상 그냥 여권이 아니게 된 거예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고 잠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활주로, 끊임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분주한 활주로가 갑자기 세상으로 향하는 관문이 아니라 마치 전투선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뻣뻣한 유니폼을 입고 책상 뒤에 앉아서 계속해서 여권을 확인하는 저는 이제 최전선에 서 있는 셈이었죠. 그리고 게임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활주로에서의 저희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시드니 공항 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거긴 항상 북적거리고 사람들 막 뛰어다니고 안내 방송은 온갖 나라 말로 시끄럽게 울려 퍼지죠. 완전 정신없는 혼돈의 도가니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몇 년 일하다 보니 사람 심리 파악하는 데는 꽤 도가 텄어요. 이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냥 서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평가해야 하는 거니까요. 처음엔 그냥 평범했어요. 늘 보던 관광객, 출장 온 비즈니스맨, 휴가 가는 가족들, 뭐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호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이 눈에 띄게 정말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냥 몇 번 어쩌다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한국 여권은 불법 이민 세계에서 거의 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권이고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범죄 조직들이 이걸 노릴 수밖에요. 위조를 하든 진짜를 훔치든. 그리고 호주는 이민법이 엄격하니까 범죄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 배경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었죠. 누군가의 억양이 이상하거나 속어를 잘못 쓰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언어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었죠. 저는 수년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문화를 뼛속까지 흡수했어요. 아시잖아요. 그 미묘한 뉘앙스, 암묵적인 규칙들,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저에게 남다른 강점을 줬어요. 뭔가 쎄한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죠. 거의 육감, 직감 같은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일치를 저는 잡아낼 수 있었어요. 눈빛이 살짝 흔들린다거나 말투가 약간 어색하다거나 요즘 유행하는 K-팝 그룹을 물어봤을 때 멍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현재 방영 중인 엄청나게 인기 있는 드라마 제목을 대지 못한다거나 진짜 한국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알만한 것들을 모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랜드마크나 인기 있는 식당,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최신 뉴스를 모른다면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같은 이치인데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제 창구로 왔어요. 자신을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소개했죠. 솔직히 겉모습만 봐서는 완벽했어요. 많은 한국 젊은이들처럼 꾸민 듯 안 꾸민 듯 세련된 스타일이었어요. 유행하는 옷에 흠잡을 데 없는 화장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저에게 여권을 건넸는데 완벽해 보였어요. 혹시 위조라면 진짜 최고급 기술로 만든 거였죠. 한국말도 자연스러운 듯 했고
서울 억양도 훈련받지 않은 귀에는 진짜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자 눈에서 아주 잠깐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정말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지만 저는 봤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한국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냥 평범하고 친절한 질문이었죠. 그 여자는 서울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었죠.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아주 잠깐,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머뭇거렸어요. 마치 자동적으로 나와야 할 대답인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계속 여유롭고 친절한 척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문화적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을 툭 던졌죠.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여기서도 인기였는데 사랑의 불시착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이미 몇 년 전 드라마잖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아챘죠. 대답을 생각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결국 거의 10년 전 드라마를 얘기하더라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거의 옛날 옛적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아마 어디선가 목록에서 본 제목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을 수도 있었고 위험 신호였어요. 그리고 도난 여권 정밀 확인 결과와 합쳐보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잡은 거죠? 저는 침착하고 조용히 제 상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절차대로 한 거죠. 다행히 소란을 피우거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여성은 2차 심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정교하게 위조된 여권이었고 그 여성은 단순히 혼자서 몰래 입국하려던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조직의 일원이었던 거죠. 이건 분명한 신호였어요. 조직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린을 2차 심사실로 데려갔어요. 거긴 작고 사무실 같은 곳인데 입국장 본관의 혼잡함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신문할 수 있는 곳이죠. 처음에는 린이 계속 자기 말을 고집했어요. 완전 어리둥절한 척, 순진한 관광객 연기를 하는 거였죠.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제 여권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 항의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더라고요. 연기를 꽤 잘했어요. 진짜 설득력 있는 배우였죠. 하지만 저희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여권 번호가 이미 조회되었고요. 그리고 제 직감,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그 흔들림 없는 느낌이 있었죠. 저는 그 느낌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신문을 시작했고 시간을 충분히 들였어요. 린을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한국말로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줬죠. 천천히, 체계적으로 린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가짜 모습을 무너뜨렸죠. 누군가의 거짓말이 풀려나가는 걸 보는 건 참 묘한 기분이에요.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죠. 눈앞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세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당면한 임무에 집중해야 해요. 결국 1시간 정도 집중 신문을 한 후에 린은 무너졌어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진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죠. 진짜 이름은 린이었고 저희가 의심했던 대로 중국인이었어요. 서방 국가로 사람들을 미입국시키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 범죄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백했어요. 린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조직은 중국에서 린을 모집했고 서방에서 더 나은 삶을 약속했대요. 린에게 강도 높은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몰입 교육, 심지어 전형적인 한국 젊은 여성처럼 행동하고 옷 입는 방법에 대한 코칭까지 아주 철저한 훈련을 제공했더라고요. 흔히 쓰는 문구, 속어, 최신 유행, 한국인 행세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입시킨 거죠. 심지어 자세한 배경 이야기, 외워야 할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줬어요. 린은 자신의 역할이 위조 서류를 운반하고 다른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돕는 운반책이라고 설명했어요. 시드니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었고요. 최종 목적지는 사실 뉴질랜드였는데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이민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하거든요. 그 조직은 시드니를 경유지로 선택했는데 한국 여권으로 여기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린의 체포는 큰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불법 입국하려던 사람 한 명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정교한 범죄 조직망을 폭로하고
그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니까요. 시드니 공항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실력 있고 국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능력, 직감,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은 셈이었어요. 제 특별한 한국 문화 이해와 전문적인 훈련의 조합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 기분은 정말 강력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승리였죠. 아직도 수혜에게는 자랑처럼 자주 얘기해요. 벌써 15년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해온지 말이죠.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책상 뒤에서 똑같은 텅 빈 시드니 공항홀에서 15년이라니 길게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길어요. 가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 제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와, 15년이라니 정말 많은 여권을 찍었구나 싶죠. 저도 이제 고참 직원이 되었어요. 더 이상 여권만 찍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신입 직원들도 교육해요. 예전에 저처럼 뻣뻣한 제복을 입고 긴장한 새내기 직원들을요. 그게 사실 좀 멋있어요. 제가 배운 걸 전수하고 규칙과 규정뿐만 아니라 일의 감각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그들에게 마이클 첸 씨가 오래전 취업 박람회에서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줘요. 당신들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대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로 믿어요. 저는 그들에게 위조 여왕 이야기를 해줘요. 완벽한 한국인 연기와 가짜 여권을 가진 여자 이야기요. 그 이야기는 사실 지금은 교육 프로그램의 고전이 되었어요. 엘리의 위조 여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람들을 볼 줄도 알아야 해요. 제가 교육에서 말하는 한국 가족처럼요. 어느 한국 가족 아빠는 스트레스 받고는 왜 한국인에게 이렇게 엄격하냐고 물었죠. 그분의 항의에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한국말로 대답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에 한국 여권을 이용한 불법 입국 시도가 너무 많아져서 심사가 강화된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분들께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걸 보고 제가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그의 어린 딸이 미소 짓는 걸 봤어요. 많은 여권과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해요. 그리고 저도 제복을 입고 제 도장을 가지고 제 일을 하면서 여기 있을 거예요. 시드니 관문의 수호자로서요. 제 한국 친구에게서 배운 그 문화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